언어 차이, 단어, 속도.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언어 교환을 하는 언어 교환 친구와 친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언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언어 차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베트남어로 공부하고 있고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베트남어와 한국어, 한국어와 베트남어에는 서로 언어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한국어를 잘 알죠. 베트남어보다는. 그러면은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야, 한국어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한국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어, 살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국어라는 것을 배우지만 한국어의 특징을 배운다기보다는 한국어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거지. 어떤 특징적인 것, 다른 언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내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베트남어를 아는 만큼, 베트남어와 한국어는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네. 그래서 그 특징을 베트남,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에게 설명을 해 줬을 때, 한국어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내가 한국어를 배울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알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환을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만든다 그러면 우선은 조사에 집중을 할 거예요. 조사. 한국어는 조사를 트레이닝을 꼭 해야 된다. 문법도 조사 부분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베트남 사람은 강하게 발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어를 적절하게 베트남 사람 스타일 아닌 한국 사람 스타일로 발음을 할 건지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한국어를 먼저 교환을 만들고 그 교환 내용을 가지고서 일단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많게는 뭐 3시간 정도 공부를 할 거예요. 뭐 조사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상당히 공부할 게 많아요. 연습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사학이라고 있어도 한국어를 대표하는 거다. 일본어 포함해가지고. 아마 조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의 어떤 특징들을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사는 한국어에 있어서 되게 특징적이고 중요하다. 조사를 알면은 한국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도 배워야 되니까 베트남어를. 그러면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어의 특징을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가? 라고 했을 때 그냥 베트남어는 육성이 있으니까 따라해. 이러면서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언어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태국어, 라오스어, 중국어는 예를 들어서 뭐 대만, 홍콩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특징인가? 그건 특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성조가 있는 언어와 성조가 없는 언어가 있는 거고, 액센트가 있는 언어와 액센트가 있는 언어. 근데 액센트라는 거는 강조라는 부분인데, 액센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액센트가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액센트가 없는 언어, 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특징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건 아니다. 그러면은 뭐냐?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은 이 한국어와 이런 베트남어는 이런 차이가 있네라고 발견을 해야 되고
그 발견한 부분이 어떤 그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교환의 특징으로 돼야 된다. 그 발견한 부분이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어떤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를 얼마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베트남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한국어의 그 어떤 그 특징 중에서 단어 조합의 순서가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이라고 하면 월남인데, 원래는 남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남월. 역사적이고 조금 전통적이고 좀 그런 얘기인데, 왜 남월이 월남이 됐을까요?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남월이 월남이 된 사연. 그래서 베트남어의 대부분 단어는 예를 들어서 다낭에도 한강이 있고 서울에도 한강이 있는데 이 두 한강을 얘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좀 흥미롭게 베트남어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어, 한강을 송한 이렇게 불러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그냥 한강이죠 한강. 강이 한강 뒤에 오고. 근데 송한은 송이 앞에 와요. 그 차이는 사실은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또 특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특징을 발견을 하는 거죠. 특징. 뭔가, 그래? 이거는 비슷하네? 라는 거. 이건 너무 다르네. 달라도 너무 다르네. 이거는 서로 독특해. 서로 독특한 거야. 이런 어떤 특징이라는 것이 그 차이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점도 하나의 특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언어 사이에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베트남 그 언어 교환 친구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교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서로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두 언어를. 그리고 한 사람은 베트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한국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언어 학자 정도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그 특징이라는 것이 무슨 뭐 언어 전문가로서의 특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베트남어를 사용하는데 한국어는 이런 특징이 있네.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베트남어는 이런 특징이 있네. 그 차이, 같은 점 또는 독특한 점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들을 나열하고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베트남어의 어떤 성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죠. 연습할 어떤 도움을 줘요. 연습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문장 만들고 이런 거. 자, 요것이 두 언어의 언어 차이를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두 번째로는 단어인데 굳이 내가 단어 이야기를 하면서 구와 문장을 같이 끼워놓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이제 단어 하나만 볼 게 아니고, 구, 문장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단어는,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이 언어를 이 언어를 듣고 의사소통도 말하는데 문제가 없고 의사소통도 하고 이 언어로 지식을 쌓을 정도까지 수준까지 가겠다라는 전제 하에 이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표 없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공부한들 그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취미 활동 다른 걸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왕에 칼을 뽑았으면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낫다. 그랬을 경우에 그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정도의 어휘력은 있어야 된다.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단어를
이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그 영영사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원 딕셔너리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에서는 단어를 넣으면은 그 단어를 디파이닝을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전이에요, 사전. 우리가 뭐 사전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 이러면은 뭐 나무 중에 일종으로 어 과일이 익었을 때 빨간색을 내는 과일 당도가 높은 뭐 등등 이렇게 설명해서 그 사과 그런 나무 과일이 있는 나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설명이 좀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데피니션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단어를 설명하라 이건 거예요. 정의한다. defining word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의요. 그러면 단어를 설명하면 문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짧게 구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어 구 문장의 하나의 믹스처럼 해서 그리고 내가 자막 읽기를 통해서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단어의 쓰임은 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구문이나 문장에 쓰였을 때 아,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주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많은 이야기 속에 단어가 하나 나열돼 있고 그 단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자, 우선은 언어 교환을 할 때의 단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주제어를 선택해서 좀 이렇게 훈련하면 언어 교환하는 사람끼리는 그 주제어를 선택해가지고 단어 훈련하는 방법을 같이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하나의 주제를 선택을 했을 때, 보편적인 주제를 선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나는 그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 주제 중에서 뭐 음식에 관한 주제를 선택을 해봐요. 그러면 한국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음식에 관한 단어를 내가 마구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럼 그걸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거죠. 상대방도 음식이라는 주제로 단어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서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어 같은 걸 사용해서 단어를 언어 교환할 때 조금 할 수도 있다. 단어를. 하지만 사실은 단어는 혼자만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뛰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 뛰는 거는 스타트에서 결승점까지 열심히 뛰어야죠. 끝까지. 상당히 힘들지만 끝까지 뛰어야 되는데 단어 공부 역시 마찬가지. 단어를 시작을 했으면은 단어가 그 빌딩이 될 때까지 그 단어를 내가 완전히 내 속에 채울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단어라는 거. 적어도 1년 정도의 최소 기본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설명할 때 기초 단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디파이닝 워드라고 하는데 보통은 1000단어에서 3000단어 가지고도 거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몰라도. 그 정도의 단어는 빨리 빌드업을 하고 이제 가야 된다라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속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속도 중요하죠. 속도는 아주 중요하고. 우선은 내가 말하기부터 속도의 그 트레이닝을 할 수는 없어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1분에 200단어 너가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외국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지만 모국어로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쉽게 뭐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잘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말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국어로 말할 때 1분에 200단어를 얘기할 수 있으면 상대방도
베트남어로 얘기할 때 1분에 200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들을 때는 무조건 200단어를 듣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들어봐야지. 그래서 뭐 어떤 유튜브에서 초급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뭐 베트남어 단어, 베트남어 기본 문장 이렇게 듣는 거는 필요한데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드라마, 코미디 아니면은 뭐 인터뷰, 뭐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평균 200단어 안팎으로 1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속도를 말을 하는구나. 근데 속도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계속 들으면 그 속도가 처음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빨리 얘기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들었을 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어 왜 이렇게 빨리 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인 거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빠른 거죠, 그게. 근데 어때요? 계속 들으면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져요. 그러면은 노멀한 스피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멀한 스피드가 되면 내가 귀가 좋고 단어도 많이 알고 문장도 많이 알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리스닝이 캐치업이 되는 거예요. 듣기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기도 그 정도 훈련을 했죠. 그러니까 듣기 속도가 내가 원하는 정도만큼 나올 정도 됐을 때는 이미 나는 말하기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말하기도 한 100단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듣기가 이제 됐어. 그러면은 이제 말하기도 내가 200단어 정도 말할 수 있는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표현, 모든 내용을 분당 200단어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주 쓰는 표현, 내가 자주 할 수 있는, 뭐, 나의 속의 날씨 얘기, 뭐, 한국 음식 얘기, 한국 문화 얘기 등등등을 베트남어로 얘기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얘기할 때,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반복을 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서 분당 200단어 정도로 그냥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아마 의사소통이 될 거고, 의사소통이 되는 순간부터는 레벨업을 할 수가 있다. 책도 많이 읽고, 듣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언어 교환하는 친구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의사소통이 되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의 접근을 했으면 이제는 게임 오버다.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딱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세 가지, 언어 차이를 먼저 알아라. 언어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언어를 배워야 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언어 차이를 발견을 해야 내가 한국어의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문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 단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라. 그리고 속도를 따라잡아라. 먼저 듣기 속도를 따라잡아라. 그리고 나서는 말하기 속도도 따라잡아라. 그러면 분명히 발음이 좋아질 거고 의사소통이 될 거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레벨업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지금 내가 그 베트남어를 공부하다 나는 자신의 중급 초반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트남어 수준이 중급 초반. 근데 다시 나 스스로 강등을 했습니다. 수준을 초급으로. 이유가 뭐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왜 안 되냐? 듣기가 안 돼. 진짜 나랑 최근에 그 베트남 사람들 한국에 많으니까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차를 같이 타서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못 알아듣어. 그것도 뭐 내가 한국어를 빨리 얘기하면 그 사람도 한국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베트남 애들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알아들어요. 어느 정도. 나는 베트남어로 일을 하고 있진 않아요. 무슨 냐면 인텐시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니까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지. 결국엔 뭐냐면 내가 그 스스로 초급으로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들리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 못 듣는데 어떻게 나 혼자 떠들 수가 없는 거고요. 의사소통이 되는 순간 나는 중급으로 중급
중급, 중급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하면, 이제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앞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교환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꽤 많은 얘기를 했네요. 왜냐하면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4페이지, 한 5페이지 분량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5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AI한테 내용을 좀 음, 정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언어 차이, 단어 습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특히 언어 교환을 할 때, 교환을 작성하기 위해서 언어 차이, 단어, 구 문장, 그리고 말하기 속도, 듣기와 말하기 내용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3단계로 언어 차이, 단어, 속도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쓰기보다는 빠른 말하기 쓰기. 아주 아주 효과적인 그 내용, 복사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AI가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해주죠. AI의 정리 능력은 아주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된 거 가지고 한번 이제 읽고 리뷰를 하고 마무리하는 거. 예, AI가 정리한 걸 가지고서 이제 리뷰를 하면, 나도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한 부분.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AI가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참고만 하고 내가 진짜 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앞부분에 얘기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다르게 얘기를 해서 AI가 좀 다르게 어,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AI 내용을 복사를 해서 다시 어, 나의 투 버전에 가져와서 복사를 하고 한번 읽는 걸로 마무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베트남어 자막으로 들어서 베트남어 내용으로 이해한 다음에 베트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하기 훈련입니다. 사용자의 긴 설명을 바탕으로 외국어 학습과 언어 교환을 위한 3단계 프로그램 구성안을 핵심 요소 세 가지 언어 차이, 단어, 속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친구와 친구를 위한 언어 교환 교육 프로그램을 1차 모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 교환 3단계 프로그램, 언어 차이, 단어, 속도 기반. 외국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학습하면서 상대 언어의 구조와 습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1단계 언어 차이를 이해합니다. 차이를 발견했을 때 설명할 수 있다. 핵심 활동. 비교 프레임 구성, 조사, 어순, 발음, 문법, 성조 등 비교. 상대 언어로 설명하기 훈련. 한국어 화자는 조사를 베트남어 화자에게 설명. 베트남어 화자는 성조의 쓰임이나 문장 구조의 한국어 화자에게 설명. 관찰 정리 공유 루틴. 언어 특징 관찰, 노트의 기록, 1대1 교환 시간의 발표, 예시, 주제, 조사, 전치사, 어순, 그다음 높임말 평어, 성조 언어, 비성조 언어. 2단계 단어와 구성 구 문장 쌓기. 단어는 마라톤, 주제 기반 반복이 핵심, 스마트폰, 주제 기반 단어 세트 만들기. 음식, 가족, 날씨, 일상, 대화 등 구문장 만들기. 단어 짧은 구 문장 넣기. 역정의 훈련. Defining words. 단어를 모를 때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기. 예, 기침. 아플 때 목에서 소리 나는 행동. 훈련 도구. 자막, 기반, 단어, 수익, 수집, 드라마, 유튜브. 영어사전, 배영사전, 한영사전. 그린카드 또는 스토리카드. 유저 월드.
3단계 속도에 적응하고 따라가기. 듣기 속도를 넘어서야 말하기가 어렵다. 마지막 번. 듣기 훈련. 베트남어 뉴스 인터뷰 드라마 1분 200단어. 빨라서 못 들으면 정상. 반복 노출을 통해 속도 조절. 말하기 훈련. 아웃풋 스피드. 자주 사용하는 주제로 말하기 훈련. 한국 문화, 가족, 취미 등 목표. 1분당 100단어, 200, 150단어, 200단어. 패턴 반복 말하기. 저는 공공에서 공공을 해요. 같은 구조 반복. 서로 녹음해서 피드백 주기. 친구가 베트남어 말하기 속도 녹음. 내가 한국어 말하기 속도 녹음. 서로 들어보고 단어 억양 속도 회두. 핵심이야. 1단계 언어 차이. 구조적 이해. 상대 언어 상. 2단계 단어 구 문장. 표현력 확장. 주제 기반 논술. 3단계 속도. 듣기 적응 말하기 자동. 사용 예시. 수업 형태. 1대1 언어 교환. 줌. 오프라인 스터디. 교환 교사. 스텝 1, 10분. 오늘의 언어 차이 발표. 스텝 2, 20분. 주제, 단어, 연습, 문장 만들기. 스텝 3, 30분. 듣기, 말하기, 속도 훈련, 필기. 아, 이렇게 속도에 관한 내용. 속도 했니? 또 듣기, 말하기. 속도 적응하고 따라. 듣기 속도를 넘어서야 말하기가 어렵다. 오늘 얘기는 오늘은 못했어.